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기 이용렬입니다. 자도 피곤하고 뭔가 개운치 않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9명은 반드시 겪고 있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성 피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서 찌뿌듯한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개운하게 펴줄 피로 회복제 같은 그런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들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피곤하십니까? 김학래 씨 같은 경우에는 늘 피곤해요. 그건 뭐 언제 어디를 앉아 있어도 피곤하고. 네. 또 옛날에 저희는 또 이게 저 야간에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네. 데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막 매일 뒤죽박죽 뜨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늘 피곤해. 네. 그리고 가장 편할 때는 이제 마누라 잔소리 안 들을 때. 네. 네. 이때 이제 가장. 또 피곤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이 속이는 인간들 만나면 네. 저는 아주 그게 피곤해요. 그래서 동갑내기 만날 때가 제일 이제 편안하고. 네. 두 분이 동갑이시죠? 네, 김학래 씨하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네. 먼저 만성 피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짚어줄 이동환 원장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제 자신이 바로 만성피로 환자였다는 거. 쉬는데 더 피곤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장누수 증후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올해로 의사 생활을 시작해서 진료를 쭉 해왔습니다. 진료를 해온 횟수가 몇 년 됐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7년. 자, 20년이요. 20년. 15년. 여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쪽은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15년. 네. 뭐 경매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답답하니까. 올해로 정확하게 24년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안이라고요? 제 이름이 동안인데 제가 지금 네. 제가 근데 왜 만성피로 관련된 진료를 하게 됐느냐 그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10년 전에 제 자신이 바로 만성피로 환자였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는요.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진료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진료를 했어요. 일요일 하루 쉬고 9시까지 진료할 동안 저녁을 안 먹고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서 집에 가서 9시 넘어갔고 10시 돼서 그때 밥을 먹고 그 밤에 먹으면서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성피로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체중이 90 몇 킬로까지 늘기 시작해요. 90킬로까지 나갔을 때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 안 되실까 봐 제가 잠시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사진인데 잠깐 그만 꺼주세요. 네, 저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10년 전에 새로운 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바로 무슨 의학이냐면 기능의학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능의학. 네, 특별한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도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은 질병 있는 환자들인데 질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지도 않아. 그 중간에 있는 분들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종합검사해봐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컨디션이 맨날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뒷골 땡기고 맨날 피곤하고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러냐. 병은 아니지만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세포의 기능이. 이것 때문에 만성피로가 많이 와요. 특히나 세포의 기능이 좋은 분이 있고 나쁜 분의 특징이 있어요. 세포 기능이 일단 좋은 분들 특징. 얼굴을 딱 보면 얼굴 때깔이 참 좋아요. 얼굴 때깔이. 혈색이 좋아, 혈색이.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감기 잘 안 걸려요. 또 피로 회복 능력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뭐 밤새고 뭐 피곤해도요. 하루 푹 자고 나면 어때요? 피로가? 거뜬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능이 좋은 분들이. 반대로 특별한 병은 아닌데도 기능이 약한 분들 어떠냐? 특징.
일단 얼굴을 보면 뭔가 칙칙해요. 네. 그러면서 이유 없이 자꾸 뽀드락지도 잘생기죠. 물집도 잘 잡히죠. 이상하게 알레르기도 잘 생겨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때그때 치료는 해줘요. 원인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피로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쉬는데 더 피곤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기능이 좋은 것 같아.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손 몇 분 드셨는데 요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집에. 네, 집에 가세요 그냥. 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자, 세포 기능이 나빠지는 이유는 4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먹는 음식과 관련됐습니다.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적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영양소 불균형이 깨지면서 세포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숙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점점 피로로 빠집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환경입니다. 환경. 세집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 환경 호르몬 다 아시죠? 예,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또 매연 또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아주 약화시켜요.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먹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요. 수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4가지 중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공통점이 가까운 사람 중에 WS가 꼭 있어요. WS 뭔지 아시죠? 왼수 약자입니다. 왼수. 네. 참 우리는 이 왼수 속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포 기능이 나빠지면서 만성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음식이 나빠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세포 기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 안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인체에서 볼 때 내부일 것 같으세요? 외부일 것 같으세요? 헷갈리죠? 안에 있으니까 내부 같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입부터 항문까지는 공간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세포 입장에서 보면 바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는 장이 있고 피부가 있겠죠. 그리고 호흡기가 있습니다. 숨이 왔다 갔다 접촉하죠. 근데 이 3가지 장기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넓은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피부 같으세요? 장 같으세요? 호흡기 같으세요? 장입니다. 정답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물은? 네, 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 천엽 드셔보셨죠? 예. 돌기가 막 있어요. 장에 돌기. 그거를 쫙 피면요, 이 장 면적이 테니스 코트 면적의 2배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장 면적이. 그래서 피부 면적보다 약 20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이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예요. 그 넓은 면적으로.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장 속에 세균이 많이 살아요. 좋은 세균도 있지만 안 좋은 세균도 많이 살아요. 세균 숫자가 수백 조에 된다고 돼 있어요. 수백 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이 테니스 코트 같이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에 펼쳐놨어요. 이렇게 장을. 거기다가 세균을 수백 조 뿌려요 일단. 그다음에 그걸 다 접어가지고 어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끔찍하죠. 근데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로 통과하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통과하고 그 통과하면서 또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장 속에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잘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독소들이 그대로 스며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만성피로, 이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물질입니다. 장누수 증후군. 누수가 뭡니까? 샌다는 뜻이죠. 장 속에 있는 독소가 원래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장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는 이런 병명이 없습니다. 장누수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내시경 이상이 없으면 그냥 정상입니다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맨날 장이 안 좋아요. 맨날 가스가 차요. 소화가 안 돼요. 변이 묽어요 하면은 그때 붙이는 이름은 바로 뭐죠?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그건 현대의학적인 질병 이름이에요. 기능의학에서는요. 과민성 내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이 장누수와 겹쳐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누수를 만드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음식,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장누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설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간단합니다. 10문항밖에 안 돼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들으시고 나서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 그냥 스트레스 조금 받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빠져 사는 날 있죠. 그런 날이 나한테 자주 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없이 자주 필요하다. 무슨 필요하다 했어요? 이유가 없는 필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자주 깬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미치겠거나 하루 종일 불안한 일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성욕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 요거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 호르몬이 성호르몬으로 갈 것이 다 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다음 장 볼까요? 단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식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바짝 받고 막 그러면 그날 이상하게 단 게 땡겨. 그다음 밀가루 음식이 땡기죠. 탄수화물이 땡깁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일곱 번째.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가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두통, 어깨, 목에 근육의 긴장이 너무 자주 온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차거나 신물이 넘어오거나 소화기 증상. 마지막 열 번째. 감기나 몸살에 아주 많이 걸린다. 나는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 이런 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두 손가락 부서 넘어가셨고 이렇게.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내가 몇 점 이상인 몇 개 이상 나온 것이 내가 정말 심각한 거냐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스토크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 스트레스 항목 이제 10개 소개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개 정도가 해당이 되네요. 몇 개 정도? 저는 4개. 4개. 네. 훌륭하네. 저 김학래 씨는? 전부 다.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부 다 내가 일 유심히 봤어요. 선생님 오늘 잘 전부 다 오셨어요. 10개 다. 여기.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아, 정말. 이제 끝나고 두 분이 손잡고 나가세요. 완전히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해주세요. 남자끼리 손잡을 때 제일 피곤해 나는. 몇 개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3개 이하면 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셨죠. 근데 이제 네. 4개 이상부터 한 6개까지는 네. 조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예. 7개 이상이면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10개면? 10개면은. 10개면 뭐 제가 입원실 하나 만들어 놓고 모시고 싶습니다. 입원하셔야 돼요.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입원하면은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저 임상혁 소장께서는 그 현대의학 전문의시고 예.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이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이견보다는 저는 그 스트레스 점수에서는 0점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니까. 예,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정말 잘나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선생님 아까 그 10개 중에서 한 개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 아니 얼굴은 뵈니까 정말 안 받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좀 따져봅시다. 예. 그러니까 뭐 연구한답시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느냐 또는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과 전공할 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증인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어떤 단계를 극복을 했군요. 그러니까 아까 0점이 나왔다 그럴 때 상당히 우리들 그걸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0점이 다 있을 수 있나? 나 무지 받았어요. 그렇죠. 10개신데. 엄청 받았어.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이 만성 피로의 위험성이 이제 높다는 건데 네. 만성 피로하고 그냥 피로하고 이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증상들이 보면 일단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첫 번째 6개월 이상. 예. 그러면서 두통, 근육통, 맨날 감기 같이 막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 증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유 없는 알러지 증상도 자꾸 생기시고 불면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억력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질병이 특별히 없는데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렇죠. 의심을 해야 이제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풀릴 때는 일시에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학래 씨 같은 경우에 중국집이 잘 돼서 좋겠네요. 뭘 잘 돼. 손님이 꽉꽉 차고 줄 서 있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한 줄을 몰라. 예. 그것도 비싼 거만 싹스핀 막 이런 거 비싼 거 먹으면 아주 속이 후련해. 와서 짜장면 2개를 3명이 와서 3개로 나눠달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예? 진짜. 아,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계산도 각자 해. 8,000원인데 4,000원씩 별도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 피곤해. 그 의문점이 하나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사진 잘 봤습니다. 네, 아주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찐 사람들은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이제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살을 빠지게 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에피네프린 뭐 이런 종류들은 사람의 식욕을 떨어뜨려서 네. 살을 빠지게 하고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은 또 살을 찌게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게 체질에 따라 달라요. 오늘 아까 이제 장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간 때문이야거든요. 그렇죠. 우리 간 광고에서 네. 간 때문이야 이거 나도 때문에. 부르려다가 말았거든요. 내가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부르려다가 말았어. 그걸 기어코 부르세요. 피곤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 네. 말씀대로라면 네. 이게 장 때문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간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 하나만 가지고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장에 또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에서 들어온 독소들이 간을 통하잖아요. 간에서 해독을 해내야 돼요. 네. 근데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00인데 장누수 증후군이 없는 분들은 들어온 독소가 적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독소가 100 이상 들어오면 네. 해독 능력을 넘어서게 되죠. 근데 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하고 간 해독 능력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저희는 이제 장누수 증후군 그럼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생소해요. 아까 뭐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뭐 아직은 정식 질병은 네, 아니죠. 정식 질병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 검사하면 알 수는 있어요? 일반 종합검사에서는 장누수 증후군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내독소라 그럽니다. 장 속에 있는 독소, 내독소,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내독소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그걸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 결과를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내독소가 높은 걸 보니까 아 장누수가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하는 검사들은 있고요. 또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한 병원에서는 또 일부 특수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검사는 많지가 않아요.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장이 그렇게 넓어요. 테니스 코트처럼.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장은 입으로 들어서 대변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뭐 간식, 야식 5번 정도 먹어도 되는데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시간 숨 쉬어요. 우리가 하루에 5번만 숨 쉬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성 물질의 흡수 정도는 장보다는 호흡기가 한 5배 정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호흡기 들어왔다 나가지 않나요? 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좀 더 나가면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공식적인 발표로는 한 2010시간, 그러니까 2010시간 정도 연간 예, 되고 이걸 하루로 치면 한 10시간이 좀 넘는 시간인데요. 이게 출근 퇴근 카드에 찍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실 근로 시간은 더 길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장시간 노동인데요. 아까 만성 피로의
직업적 원인에서 이게 1등입니다. 이런 방송 녹화 시간도 좀 짧게 떠야 되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쉬는 시간도 많이 주시고요. 찢었어요. 어떤 직업이 피로도가 제일 높습니까? 아, 피곤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몸속에 시계가 있어요. 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파괴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이제 만성 피로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하고 또 그게 교대 근무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그게 가장 만성 피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병원의 간호사분들 이렇게 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교대 근무를 하고요. 네. 소방관, 경찰서, 경찰관 이거 다 교대 근무하죠. 제가 예전에 야근을 한 몇 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근무 시간은 짧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일 이제 사람이 죽는 문제는 심혈관계 질환이면 그건 사람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주간 근무를 하는 것과 교대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비교했더니 야간 근무가 한 1.5배 정도 높게 나와요. 1.5배 정도. 예. 김학래 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밤낮이 바뀌는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미사리 라이브 카페 할 때는 네. 해뜰녘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하니까. 완전히. 예, 손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날이 호나면 이게 잠이 또 금방 안 들어요. 안 들어. 잠이 안 오잖아. 네. 젊었을 적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집에 두꺼운 커튼을 치는 거야.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인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커튼을 두껍게 치지 않고 내가 안대를 차면 돼요. 그 저는 두꺼운 안대를 이렇게 자는데 그거 의외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그걸 차면 그냥 어디서든지 졸려요. 그걸 차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딱 찍으신 게 네. 안대를 하면 습관이 돼서 잘 잔다 얘기잖아요. 수면 전 루틴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건만사 걸리게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뭐 조격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네네. 방법. 자기만의 방법. 근데 그것이 그러고 나서 잠을 계속 자면은 그것이 조건만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하게 되면 벌써 마음 자체가 잠을 자는 준비가 되죠. 몸과 마음이. 네. 커튼을 치든 뭐 안대를, 안대를 하든 하든, 뭐 조격을 하든 네.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야, 맞다죠. 정말 좋죠. 그거는 게을러 터진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저는 심지어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누구랑 싸우거나 그러면 졸려요. 그래서 자고 나면 풀려요. 이게 좀 특이한 건가요? 얼굴은 약간 손깔이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성깔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친절한 정하신데 네, 친절한 정아 씨. 친절한 정화 씨께서 보니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 네.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잠을 푹 잡니다. 근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좀 줄어들어요. 네,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그 양쪽을 이거 보세요. 그 양쪽을 쳐다보고 계세요. 어디 누가 있나? 근데 이제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낮 시간에 햇볕에서 좀 오랫동안 쬐는 거. 그게 이제 멜라토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낮에 햇볕을 쬐는 거 굉장히 도움 되시고요. 네. 숙면에 그다음에 또 커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커피. 멜라토닌 같은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영양제 같이 알약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그래요? 처방약으로도 나와 있고요. 네. 이미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영양소. 일단 햇볕을 쐬는 게 멜라토닌을. 중요하고 또 네. 그럴 수 없는 환경이면 뭐 약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친절한 정아 씨가 오늘 뭐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표정이 있더라고요. 네. 직장인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표정인데 아마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다 끄덕끄덕.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죠?
이걸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좀 월요병 같은 걸 극복한다던가. 첫 번째 주말에 네.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뭐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좋은 영화나 무슨 연극을 한 편 본다든지 그러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시고 즐거워질 수 있고. 네, 그 저기 식구들하고 외식을 하는 것도 좋은 예, 스트레스 중국, 볼. 제가 중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중국 음식을 이제 꼭 먹으러 갈 겁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나. 네. 아,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는 것.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예요. 네. 네. 맞아요. 예. 여자들은 특히 그런 거. 예, 여자들 특히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담배 피는 분들이 가끔 담배 피는 핑계를 이제 거기다 갖다가 붙이거든요. 김학래 씨 지금 다 지금 담배 피시죠 아직도? 그 친구를 그렇게 이런 데다가 다 끼워놓고 본인은 끊었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 도움되는 정도가 금연을 했을 때 도움되는 정도보다 2배가 높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나쁘다는 그만큼 거죠. 나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야 이제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동시에 끊어야지. 맞아. 담배를 피면서 내가 이걸 왜 피나 하면서 또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에다가 담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술 먹는 놈들은 더 나쁘죠? 아까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면 저는 술로 푸는데요. 네. 좋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부담 없이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술 먹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같이 언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살게요. 아, 더 감사합니다. 예. 2차, 3차 사시죠. 네, 그 1차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코올하고 뭐 피로하고 상관관계는 아까 담배는 얘기해 주셨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하시잖아요. 술을. 술 드실 때 또 많이 빠져나가는 게 또 마그네슘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가요. 마그네슘의 역할이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술 드시면 마그네슘이 쭉 떨어져가지고 근육이 더 굳고 눈꺼풀 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제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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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 짬뽕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견과류 도 많이 들어있고 뭐 시금치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바이타민 미네랄들을 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것들 드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진 영양소를 좀 보충할 수 있죠. 영양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됩니다. 네. 눈꺼풀 떨릴 때 다시마 먹으면 좋군요. 네. 떨릴 때요. 바로 떨릴 때. 네. 그거 떨어본 적 있었어요? 많아요. 네. 그게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잦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턱이 좀 떨리대 또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은 증상인가요? 그거는 너 중풍 시작이다. 반대로 말이죠. 만성 피로를 친구를 죽이냐? 만성 피로를 쌓이게 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음식은. 입에 단 음식이에요. 네. 입에 단 음식.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단순당으로 된 밀가루 음식도 사실 썩 좋진 않죠. 또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흰쌀밥, 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릴 것이 다시 저혈당을 만들죠.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신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밥을 어떻게 안 먹고 그다음에 설탕을 어떻게 안 먹어? 지금 말씀하신 게 질문 잘하셨는데요. 네. 일단 쌀밥을 그냥 먹는 거하고요. 현미를 먹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도 현미를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칼로리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네. 칼로리는 오히려 같거나 현미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 늦게 올리느냐의 차이거든요. 현미는 천천히 올리니까 오랫동안 배가 안 고프죠. 그러면 이동환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제일 먼저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근육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하자는 겁니다. 네. 근육이 이완되면 정신적으로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육체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에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릴렉스 되면 화나는 사람이 떠올라도 아유 그냥 넘기자 이게 되거든요. 참 신기한 거죠. 이제 우리는 감기가 요만큼 오려고 그러면은 사우나 가가지고 네. 뜨거운 물도 좀 들어갔다가 찬물도 좀 들어갔다가 소금방에도 들어가고 사파이어 무슨 방도 들어가고 해서 이 방 저 방 온 게 산소방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숨 푹 자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네. 물론 그러니까 몸이 뭐 근육이 뭐 뭉쳐갖고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네. 감기가 왔을 때는 그거는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역시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에 서울시청 앞에서 좀 특이한 대회가 열렸어요. 이름이 멍 때리기 대회. 아, 예. 그런 적 있다. 멍 때리기. 혹시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재밌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 근데 저거 자리를 얘기만 잡고 들어도 처음 봤네, 앉아서 사진. 예, 저렇게 다 표정을 짓고 있죠. 진짜 멍하게 들리네. 저게 규칙이 뭐냐면요. 3시간 동안 멍하게 저렇게 앉아 있는데 심박수가 가장 안정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리얼하죠. 진짜 이분은 아, 재밌다. 이분이 정말 우승했나 보다. 이 어린이가 우승자예요. 아, 정말요? 이 어린이가 우승자인데 어. 9살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학원에서 저렇게 항상 멍 때리다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를 했는데 정말 내보냈어. 1등을 한 거예요. 저걸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네요. 네, 3시간 동안 아이가 버텼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네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너무 오래 하면 방송 사고니까 그렇죠. 멍 한 때리기. 15초 정도만 멍 때리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큐.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러네요. 1등 하실 네. 것 같아요. 이 도움이 돼요? 네. 멍 아니 때리고 그냥 있는 표정. 명 때리고 있는 거요.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데 저렇게 3시간씩 멍 때리는 건 저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자, 만성피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얘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봤는데 결국은 심신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 동작들도 있을까요? 조그맣게 스트레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심리 기법으로 앵커링 기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앵커링이라는 말은 닻을 내린다. 앵커, 닻을 내려서 조건을 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화를 딱 보다가 네. 영화 속의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을 딱 찾았을 때 빨리 동작 하나를 선택해요. 네. 보통 이런 동작을 많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요. 딱 잡고서 그 기분을 충분히 느낍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이렇게 짜릿했던 기분이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다시 손을 딱 뗍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편할 대로. 예, 네. 순간을 떠올려도 돼요? 떠올려도 됩니다. 과거를. 아, 그리고 네. 또는 음악을 듣다가 짜릿한 순간이 왔을 때도 딱 잡아도 되고요. 기분이 좀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 그럴 때 심호흡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앵커링 기법이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요거는 좋거든요. 요거. 이게 들어온다는 건요. 그럼요. 아주 유쾌한 일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아, 네, 그래서 네. 엄지랑 검진가 봐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평소에 많이 안 하던 동작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많이 하던 동작을 하면은 감정이 섞여 버리니까. 아하. 근데 이 동작을 우리 이용렬 선생님이 이걸 많이 하시니까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요. 딴 동작으로 하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뭐 하여튼 네, 뭐 이런 알아서. 주먹을 쥐는 거 뭐 이렇게 평상시 한다든가. 안 하던 안 동작으로. 하던 동작. 예. 자, 대한민국이 피로에서 벗어나 개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극복 3살처럼 살아. 네. 너무 3살처럼 앞서가는 살아라. 미래 걱정은 스트레스를 낳을 뿐이죠. 근심 걱정 없는 3살 아이처럼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용돈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어디 갔지? 네가 훔쳐갔지. 며느리 환장합니다. 똥치는 대회 있으면 제가 1등 할 거예요. 한 이불에서 하루 주무셔 주세요. 꼭 해주시라는 얘기를. 창동, 방학, 도봉, 도봉산, 광월사, 회령, 의정부, 강릉.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